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오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주에 산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제주도 이주를 꿈꾸고 계시고 한 달살이도 많이 로망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유튜버 분들도 한 달살이 하러 많이들 오시잖아요. 저도 벌써 이사 온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3년 가까이 제주도에서 살면서 느꼈던 장점들, 좋은 점들, 그리고 불편했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점은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느끼는 점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느낀 좋은 점은 자연이 가까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공기도 맑고 깨끗하다는 거입니다. 일에 지쳐서 힘들 때 원하면 퇴근 후에라도 바다를 보러 갈 수 있고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멋진 노을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큰 장점으로 저에겐 다가왔어요. 별도 많습니다. 도시의 탁한 그 공기를 벗어나서 깨끗하고 맑은 자연으로 금방 손쉽게 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맘먹으면 힐링하러 떠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도시보다 한적해서 좀 북적이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은데, 또 요즘은 관광객이 어딜 가나 많아서 이거는 조금 북적북적해지기도 했네요. 그리고 제주도민이기에 받는 할인들 되게 쏠쏠하잖아요. 비행기 항공권도 그렇고, 그리고 어디 입장료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은근 쏠쏠하더라고요. 이 제주도민 할인을 안 받으면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챙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이용객들에게도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제주도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가 저탄소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제주도 내 40%의 차량을 2020년도까지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 정책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건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전기차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2013년도? 이미 전기차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근데 타보니까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더라고요. 제 주변에 지금 전기차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전기차를 타보니까 의외로 좀 편하고 좋은 점들이 많아서 저도 사실 전기차를 지금 예약을 해두었어요. 충전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전기차 타기가 굉장히 불편할 텐데, 다행히 제주도는 탄소 프리 아일랜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 덕분에 여기저기 충전기가 굉장히 많아요. 완속 충전기도 많고 급속 충전기도 많고 관광지마다도 다 충전기가 거의 다 있는 편이라서 전기차 이용객들이 매우 살기 좋은 동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다 보니까 개최되는 그런 어떤 다양한 축제나 행사 같은 것들 많잖아요. 제가 시드니 살 때도 이게 되게 좋았는데 관광지라서 이런 축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그리고 들불 축제나 제주 5일장 같은 그런 제주민들만의 볼거리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심심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덕분에. 하지만 사실 장점은 이게 끝이에요. 단점이 더 많답니다.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불편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지 차량이 굉장히 많고 렌트카도 많다 보니까 운전 성향들도 되게 파악하기 힘든 운전 성향을 가진 운전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어 운전이 필수이고, 아무래도 제주 시내에서 거주를 할 때는 굉장히 버스 기다리는 건 불편해도 어디든지 이제 버스가 많이 다니니까 참을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읍내로 들어와서 살고 있다 보니까 시내를 나갈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주시까지는 한 버스 타고 40분 정도, 50분 정도 걸리고 그마저도 시청이나 저쪽 화북이나 이런 쪽을 가려면 버스를 더 갈아타야 되고 환승은 3번까지밖에 못 타는데 4번까지도 버스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버스비 2번 나가죠.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해요. 근데 심지어 이 버스 노선이 작년 4월인가에 바뀐 건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전에도 물론 좀 불편했겠지만 그것보다 나아진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뚜벅이로 이제 제주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저는 여유 있게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스케줄에 막 이렇게 짜여가지고 조급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냥 렌트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노선을 누가 이렇게 짰을까? 심지어 막차도 10시가 되면 끝나요. 터미널에서 10시에 출발하는 게 막차예요. 그래서 더 늦게까지 일을 볼 수가 없고 한 9시 반에는 출발을 해서 터미널에 도착을 해야 그나마 막차를 탈 수 있다. 또 읍내 정류장에서 저희 집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늦게 도착하는 날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고 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막차를 좀 여행객들을 위해서라도 늦게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튼 그리하여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67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이 작은 섬에 렌트카 포함 무려 38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있다고 해요. 제주도민이 35만 대, 렌터카가 3만 대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막힐지 벌써 상상이 가시죠? 요즘은 그 버스 전용 차로가 생겨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면 출퇴근 시간에는 그래도 좀 덜 막히는데 그래도 워낙에 먼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1시간 이상은 보통 어딜 가려면 30-40분 이상은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출퇴근뿐만 아니라 어느 시간대든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방어 운전 무조건 필수이고요. 무리해서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뭐 물론 어디서든 그렇겠지만요. 전문 기술을 배우기 힘든 것도 제주도에 살면서의 조금 약간 불편한 점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소규모 클래스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면 학원도 많이 없고 어떤 한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하는 곳들을 골라서 갈 수 없고 그냥 하나만 있으니까 무조건 그곳을 가야만 하는 그런 단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육지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에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더 약간 갑을관계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갑인데 을 같은 갑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학원마다. 그래도 뭐 찾아보면 나쁘지 않은 것들도 물론 많이 있겠죠. 그치만 선택의 폭이 좁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물가는 또 얼마나 비싸게요. 근데도 인건비는 전국의 최하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분들이 많이 이곳에 이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많이 없고 정착해야 하는 정착금에 비해 페이가 많이 짜기 때문에 쉽게 오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굉장히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겠지만 그만큼 또 페이가 높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주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취업은 확실히 잡고 오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거품이 낀 것 같은데 제주도 땅값이 갑자기 확 올랐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이사 오실 때만 해도 그렇게 집값이 많이 비싸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2-3배씩은 다 뛴 것 같아요. 되게 10년도 안 돼서 값이 많이 올랐죠. 10년 전에 땅을 좀 사놓을걸. 10년 전에 고등학생이라 돈도 없을 텐데. 아무튼 요즘 제가 결혼 준비를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매물을 좀 찾아보고 하기는 하는데요. 정말 집값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살고 싶은 곳은 뭐 아파트는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고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냥 뭐 빌라나 뭐 그냥 분수에 맞게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살면 또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너무 거품이 끼다 보니까 이 집을 사는 게 옳은 것인가? 제 생각에는 지금 집을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가격의 집이 아니라면 집을 사지 말고 그냥 연세로 지내거나 전세로 지내야겠다. 제주에는 연세라는 그런 게 있어요. 전세가 많이 없고 연세로 보통 많이 가는데 월세 같은 개념이거든요. 연세. 어쨌든 요즘은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난 외곽 지역도 많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땅값이며 집값이며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진짜 시내는 강남 수준이고 그 외곽도 거의 무슨 대도시급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음식점이 되게 한정적이고 비싼 편이에요. 제가 아까 앞에서 물가가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집들도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섬이라서 재료를 공수해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보통 한 끼에 8,000원 정도면 맛있게 먹었다 할 수 있잖아요. 서울은 10,000원 정도씩 하나? 10,000원 정도씩 하나요? 근데 이제 제주도는 관광지라서 더 그런가? 관광 맛집으로 가면 한 2~3배씩은 값이 오르더라고요. 1인 가격이. 그래서 뭐 기본 한 15,000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맛집을 가야 하고, 물론 맛있으면 용서가 되죠, 그 가격이. 하지만 맛없으면 정말 돈이 너무 아까워요. 차라리 그냥 해장국이나 먹을 걸, 이런 후회감도 가끔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그 향토 음식이 너무 많아요. 특히 막 전복 같은 거, 딱새우. 제가 딱새우를 좀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뭔가 딱새우 맛이 좀 별로야. 아무튼 근데 되게 유명한 것들은 대부분 해산물이고, 아니면 뭐 흑돼지? 흑돼지 좋아요. 근데 사실 저는 기본 그냥 돼지랑 흑돼지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보통은 그냥 일반 삼겹살 먹습니다. 저한텐 다 맛있어요. 돼지고기 짱.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다른 세계 각국 요리들을 찾아보기가 조금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시드니 살 때는 이 점이 진짜 좋았는데 제주도 오니까 정반대가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어떤 음식점을 가더라도 보통은 웨이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싫고 귀찮아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육지에서 오셨나?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되게 일찍 문을 닫더라고요.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건지 맛있는 맛집들 저녁에 가고 싶어도 문을 닫아서 퇴근하면 갈 만한 데가 많이 없어요. 고깃집이나 횟집 뭐 이런 데 아니고서야 맛집들은 일찍 문을 닫더라고요. 카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뭐 물론 안 그런 밥집들도 많지만 이제는 저는 그래서 맛집보다는 밥집들을 좀 찾아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비행기가 일단 육지를 가려면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성수기나 연휴 때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요. 제주에서 뭐 청주나 김포로 가는 것도 너무 비싸서 육지를 한번 다녀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또는 뭐 다른 기타 사항의 이유로 육지를 가게 된다면 비행기 때문에 며칠 일찍 갔다가 며칠 일찍 오고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에서 직항으로 해외여행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또 직항으로 많이 생겨가지고 뭐 여기저기 간다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 제주에서 여행을 갔던 곳이 오키나와, 미국, 그리고 오사카 뭐 이런 데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오사카는 직항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오키나와랑 미국 같은 경우는 직항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까지 갔다가 김포에서 인천으로 갔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가는 그런 루트로 갔어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행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도착하기 전부터 벌써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해외여행에 욕심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비행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기상이변에 따라서 섬에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날씨가 안 좋은 이제 날에 딱 걸려버리면 비행기가 못 뜨는 경우에는 며칠씩 고립되기도 하죠. 그래서 2015년도인가 그때 이제 눈이 많이 와서 고립이 됐었고, 또 최근에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이제 못 떠가지고 전체가 다 결항이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비행기만 고립이 아니라요, 도로까지 다 통제를 해버려요. 눈이 많이 온 날은 뭐 산록도로 쪽이나 뭐 이런 데는 다 통제를 해서 뭐 체인 가문 차만 갈 수 있다, 아니면 체인 가문 대형 차만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심지어 뭐 한라산 그쪽은 진짜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 다녀야 되니까 불편할 수밖에요. 그리고 마지막, 쇼핑이 쉽지 않다는 거. 쇼핑이 여러분들 제주도 놀러 오시면 돈 펑펑 쓰고 통장 만들어서 가실 텐데, 아니 도대체 쇼핑이 뭐가 어렵다는겨?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여행 가면 맨날 통장 만들어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살면서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여기 살면서 쇼핑하는 거, 특히 옷 고르는 게 진짜 힘들어요. 옷 사기가. 왜냐면은 일단은 백화점이 없고요. 마트는 있어요.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그런 마트는 있는데, 그런 마트에 입점해 있는 의류들은 대부분 아시죠? 근데 취향에 그 맞는 옷가게도 찾기가 너무 힘들고, 옷값도 너무 비싸고, 옷가게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를 가야 하는데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기웃기웃 해야 되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적으로 되게 소모가 크다고 해야 될까요? 작년에 원피스를 하나 사러 이제 갔어요. 연동에 이제 재원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가오젠 거리에 있는 옷가게들을 돌면서 옷을 좀 골라봤어요. 진짜 예쁜 원피스를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입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예쁘다 이래가지고 그 원피스를 이제 사려고 마음을 먹고 계산을 하려 보니까 89,000원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옷가게에서 파는 원피스 치고는, 보세 옷가게에서 파는 원피스 치고는 좀 비싸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좀 비싼데 이러면서 다른 옷가게들도 갔다가 생각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옷가게를 가다가 결국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서 자리를 아예 옮겼어요.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재원에서 시청으로 이동을 해서 옷가게들 막 돌아보는데 시청이 대체적으로 옷이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청에서 옷을 보다가 그 똑같은 원피스를 발견했어요. 5만 얼마였나? 3만 원 정도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득이다. 이거는 지금 사야 한다. 이래가지고 그때 5만 얼마를 주고 그 원피스를 사왔습니다. 되게 마음에 들었고 예쁘게 잘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인가 2주일 뒤에 인터넷 쇼핑을 이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옷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근데 더 싸. 3만 얼마?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그 느낌. 차라리 보지는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들고 온 그 옷마저도 비쌌다. 물론 다른 옷가게에서 팔아도 더 비쌌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이니까 쌌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주도는 옷값이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인터넷 쇼핑몰의 옷을 보고 제주에서 옷 사기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인터넷으로 부르자니 여러분 인터넷으로 부르면 뭐가 또 안 좋으냐면요. 배송비가 붙거든요. 보통 도선료라고 해가지고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까지 붙어요. 우체국 쇼핑으로 이제 배송을 해주는 곳은 도선료가 따로 붙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더 많다 보니까 도선료를 많게는 10,000원까지도 받는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옷을 진짜 한 군데에서 몰아서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료 배송을 해주는 뭐 백화점 쇼핑몰 그런 데서 좀 사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것만 놓고 그냥 반품시켜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40만 원어치 40만 원? 예를 들어 제가 40만 원어치 옷을 샀어. 근데 이 중에 한 10만 원어치는 마음에 드는데 30만 원어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30만 원어치 반품시키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배송료 몇천 원 물고. 그렇게 해서 요즘은 한 쇼핑몰에서 그냥 입어볼까 싶은 옷은 다 사요. 다 사서 다 부른 다음에 다 입어보고 내 몸에 맞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 빼고는 예쁘게 다시 포장을 해서 배송료를 다시 제가 부담을 하고 반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통비 썼다 생각하니까 별로 아깝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맞다 여러분 그거 하나 얘기 안 한 거 있어요. 제주도에는 육지에도 있나? 제주도에는 버스랑 택시에 와이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시내 왔다 갔다 시내 왔다 갔다 하게 될 때 버스에서 와이파이 잡고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다른 거 뭐 인터넷을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아마 육지나 이런 데서는 지금 아마 없죠? 와이파이가? 네. 제주도 와이파이 좋아요. 가끔 안 터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땐 뭐 어쩔 수 없죠. 당황하지 말고 꿀잠 자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3년 가까이 살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들과 불편했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거 같아요. 그냥 돈 많으면 돈 있으면 살기 좋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 제주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돈이 많고 막 일에 연연해 하지 않으면서 살아도 된다면 제주도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글쎄요 무작정 그냥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오세요라고는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살면서도 그런 부분이 똑같이 작용을 해요. 주변에 이제 제주도 사니까 부럽다, 야 나 이사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사실 뭐 똑같아요. 어디든 비슷비슷하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가 정말 내 인생의 질을 향상시켜주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배가 고파서 자꾸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어머.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